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캐너를 써보자고 했죠. 스캐너는 자바 1.5부터 등장을 했고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아이예요. 그러면 이제 스캐너는 얘들을 또 객체라고 그러거든요. 객체. 그래서 나중에 객체 지향 가면은 뭐 객체를 만드네 어쩌네 인스턴스가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또 용어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또 어려워요. 생각 쉽게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객체라고 하거나 인스턴스라고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클래스로 만든 변수예요. 클래스도 일종의 뭐다?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로 만든 변수 있죠? 걔를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 객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변수 만들 때 앞에다가 뭘 적었어요? 변수의 자료형 적었죠. 그리고 나서 변수 이름 적었죠. 똑같아요. 내가 스캐너를 만들겠다.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맨 앞에 쓰는 거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스캐너면 스캐너 이렇게. 그 다음에는 객체 이름을 적어요. 이렇게만 해도 만들어져요. 근데 변수도 이렇게만 하면은 안에 뭔지 모른댔죠. 요거는 그냥 단 선언만 한 거예요. 저러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공기도 없어요. 진공 상태. 그걸 우리는 널이라고 해요. 널.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저거를 내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만들어야죠. 그렇죠? 메모리에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써요. 새로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들을 만들어서 내 메모리에 짠 만들 건데 이 클래스라는 거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클래스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은 그 물건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내가 실제 사용할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얘 있죠. 이거는 내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제품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요 제품을 새로 만들 건데 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식하게 말하면 컨스트럭터, 한글로 말하면은 생성자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얘가 뭐냐면 옵션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차를 하나 뽑아야겠어. 레이를 살 거야. 이러면 어쨌건 레이라는 자동차에 기본 설계도는 있겠죠. 모양은 똑같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카탈로그 본 적 있으시죠? 거기 보니까 뭐 옵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붕 뚫으실 거예요. 시트 바꿀 거예요. 뭐 신발장 만드실 거예요. 등등등. 수많은 옵션이 있죠. 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보통 비싼 차는 그냥 풀업 때리던데요. 하여튼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선택하실 수 있죠. 나는 이 레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설계도를 가지고 레이를 한 대 새로 뽑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뽑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깡통차로 구입해도 색깔은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흰 차로, 나는 까만 차로. 그러면은 흰 차인데 까만 차인데 모양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스캐너도 일단
기능은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는 거거든요. 입력을 받는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거냐? 아니면 채팅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을 거냐? 아니면 어떤 뭐 텍스트 파일, 이런 외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겠죠.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생성자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만들 건데 요렇게 만들 거야. 요렇게 만들 거야. 요렇게 만들 거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별로 생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생성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는 있어요. 그게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만들어 보겠지만 그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생성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객체 만드는 기본 형식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지금 우리는 클래스 객체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캐너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제가 뭐랬어요? 첫 글자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대문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 코딩을 하면 이렇게 다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있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스캐너라고 입력했죠. 빨간 줄이네. 그죠? 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스캐너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포함된 기능이 아니에요. 별도로 존재하는 아이죠. 그럼 별도로 존재하는 아이를 내가 쓰기 위해서는 내 파일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걸 임포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코드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 안 들어갔죠. 이거 보시면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여기 스캐너 이런 거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드 코딩을 하면은 먼저 위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 쓰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괴로운 코딩을 좋아하면은 안 돼요. 쉬운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 따라 하세요. 그냥 다 쓰기 다 도글자만 쓰세요. 다 안 썼죠? 그쵸? 이렇게 한 도글자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탁 누르시면 여기 스캐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다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하죠? 앞에 보니까 녹색 바탕 안에 C 들어가 있네요. 저건 다 클래스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보라색 바탕에 I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저건 나중에 배우게 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것만 딱 보면 이거는 클래스구나, 이거는 인터페이스구나 하는 거 있죠?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java.util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패키지 이름이에요. 아직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패키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관련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의 util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그 아이를 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스캐너 나왔죠. 아까랑 차이가 뭐가 있나요? 일단 타자 들쳤죠. 그쵸? 자,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스캐너라고 입력을 해도 저 위에 임포트가 안 올라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내가 현재 파일에 이렇게 추가시켜서 쓰고자 하는 부품들 자동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안 된대요. 가보면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제가 톡 찍어주고 오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편하잖아요. 왜 애써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해요?
편한 길 두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 스캐너 여기 요거 적어 놓은 거예요. 나는 이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름의 제품을 만들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제일 많이 해요. 뒤에 또 스캐너 그랬죠. 근데 첫 글자는 대문자가 아니죠. 저건 변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객체죠. 근데 지금 클래스로 만든 변수잖아요. 클래스 변수. 이게 바로 객체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건 말만.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책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책은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책은 다 쓰기도 하고요. 왜? 저거 변수랬죠. 변수 이름은 내 마음이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렇게 풀네임 다 쓰는 거 있잖아요.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한 메뉴에 풀네임 떠요. 메뉴에 스캐너 풀네임 뜨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코딩이 손가락 빠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캐너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니까 제가 코딩을 빨리 한다고. 그냥 저는 천천히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new인데요. new는 3글자밖에 안 되니까 쓰는 게 빨라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성자가 나온다고 했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조금 올리고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뭐 다 스캐너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생성자예요. 근데 생성자 뒤에 소괄호 있고요. 그 소괄호 안에 써 있는 말이 다르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옵션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객체 만드는 방법. 그거를 명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 몇 개야 이게? 10개 넘네요. 그쵸?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클래스 설계하면서 몇 개씩 만들 거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엔터 하나 누르시고요. 지금은 널이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요 괄호 안에다가 어떤 걸로부터 입력을 받는 생성자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뭐로? 키보드로 받는다고 했죠. 걔는 system.i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클래스라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요 점 찍고 약 0.2초만 기다리세요. 바로 나오네. 자, 점 찍으니까 뒤에 in 보이나요? 어딘가 잘 보시면 아웃도 있어요. 중간쯤에 아웃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던 건데 시스템 점 아웃 점 있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점 인 그러면은 이제 표준 입력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 표준 입력은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사면 기본적으로 있는 입력 장치 키보드죠. 그쵸? 그럼 시스템 점 아웃 그러면요 컴퓨터에 붙어 있는 기본적인 출력 장치 프린터인가요? 모니터예요. 그래서 시스템 점 아웃 그러면 화면으로 찍어주는 거고 콘솔로 찍어주는 거고요. 인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을 받게.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캐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쵸? 그건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당분간은 냅다 키보드를 가지고
데이터 입력 받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냥 자동 만드실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맨 앞에 나는 스캐너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을 새로 만들 거란 얘기죠. 그쵸? 뭐로부터 입력받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캐너를 새로 만들어서 요 이름으로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in 여러 개 나와도 돼요. 그때는 요거 이제 다르게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하나의 프로그램 스캐너를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채팅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읽어둬야 되는 게 상대방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 받아야죠. 그건 네트워크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소켓으로. 그거 받는 스캐너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메시지 받았으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야죠. 그럼 난 키보드로 쳐야죠. 내가 키보드로 치는 내용을 받는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스캐너 몇 개 만들어서 2개 만들어 쓰는 거예요. 대신 뭐를 다르게 해주면 돼요? 이걸 다르게 해주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소켓으로 받게, 인풋 스트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 문제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캐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 스캐너 객체를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 봤으면 이제 사용을 해 볼 건데 이렇게 해 볼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 스캐너가, 우리가 스캐너 가지고 입력 받아야 할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냥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되면은 여기다가는 뭐를 입력하고 여기다가는 뭐를 입력하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살짝 메시지가 앞에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출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소라고 입력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요 일은 아까 위에 찍었던 일이 나온 거고요. 여기 프린트 있죠? 걔가 나온 거고 여기 주소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받을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ln으로 했죠. 그러면 커서가 이제 요리 떨어져요. 그래서 메시지 출력하고 메시지 아랫줄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하면 프린트 이렇게만 쓰면 줄 바꾼다 안 바꾼다? 줄 안 바꾼다고 그랬죠? 일단 실행해 보시면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놓으면은 데이터 여기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서 받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메시지 아랫줄에 받게 할 테야 이러시면 ln으로 하시고요. 지금 제가 저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옆으로 받게 할 테야 그러면 ln 지우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입력을 한번 하는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주소니까 문자죠. 그쵸? 그리고 주소가 한 글자일 리는 없죠. 2글자 이상이겠죠, 최소한. 그죠? 자, 그러니까 문자열이 되겠네요. 문자열은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요. 자, 스트링 클래스예요. 첫 번째 글자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기억한 그냥 쉽게 말하면 변수명. 주소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드레스 줄여가지고 ADDR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는 그러면은 데이터 넣으라 그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뭐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뭐 만들어 놨어요? 스캐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요 제품 요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따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길바닥에서 우연치 않게 벤츠 설계도를 주웠단 말이에요. 종이 그거 주워서 바닥에다가 쫙 펴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가자 이러면 걔가 가요? 여러분들이 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득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설계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요게 뭐랬어요? 제품. 요 제품을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요. 제품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그 제품에 있는 기능을 실행할 때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있는 것 중에서 버튼 모양이랑 가장 가까운 건 점이란 말이에요. 점. 자, 점 찍으면 옆에 뭐가 잔뜩 나왔죠? 그쵸? 자, 잔뜩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요. 그죠? 녹색으로 보이는 동그라미 있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저 녹색으로 앞에 돼 있는 아이들 있죠? 녹색 동그라미. 저거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퍼블릭 말고도 프라이빗이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걔들이 다 색깔로 구분돼요. 프라이빗은 빨간색,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노란색, 그리고 패키지는 파란색,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리고 저게 동그랗게 보이면 안에가 이렇게 찐빵처럼 색깔 다 들어가 있죠. 저러면 메서드라고 하고요. 저게 이제 찐빵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넛처럼 안에 하얗게 빵꾸 나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이거는 메소드고 걔네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 변수 이런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양도 차차 보시다 보면 눈에 익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받을 건데요. 자, 스캐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는 다 메소드가 명령이 이렇게 넥스트로 시작해요. 그리고 넥스트 뒤에 보시면 내가 입력받는 데이터 타입이 나와 있어요. 요런 데 보시면은 넥스트 불린, 여기 어제 우리 불리언 얘기했죠? 있나요? 넥스트 불리언? 이거는 논리값을 입력받아라 그 얘기예요. 트루 펄스. 넥스트 바이트도 보이시고요. 넥스트 더블, 플롯, 인트, 그 밑에 가니까 롱도 있고요. 숏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 넥스트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입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근데 지금 한 가지, 두 가지가 안 보여요. 나는 문자를 받고 싶어요. 문자는 CHAR이었죠. 넥스트 차 없죠. 그쵸? 그리고 문자열, 넥스트 스트링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문자는 따로 못 받아요. 받아서 한 글자만 뽑아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요 넥스트하고 넥스트 라인 있죠? 이게 이제 문자열 입력받는 아이예요. 근데 넥스트가 있고 넥스트 라인이 있네요? 그럼 뭔가 기능이 다르다 그 얘기죠. 그쵸? 자, 넥스트는 어떻게 입력을 받느냐? 한 단어씩,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주소니까 서울시, 뭐 종로구 이렇게 쓰겠죠? 그럼 띄어쓰기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띄어쓰기를 경계로 끊어 읽어드리는 애가 넥스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단어씩 받는 게 넥스트. 그럼 느낌상 넥스트 라인은 뭐 같아요? 줄이죠, 줄. 한 줄 통째로 받는 게 넥스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띄어쓰기를 경계로 나눠서 입력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한 줄 전체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적어 드릴게요. 먼저 자, 넥스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한 단어 입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는 넥스트인데 넥스트 뭐가 있더라? 라인이 있더라 그랬죠. 그쵸? 얘는 한 줄 입력이에요. 뭐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데이터 읽어드릴 때 한 단어씩 받을 건가 아니면은 줄 단위로 받을 건가 하는 거 있죠? 그쵸?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메서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너무 기능을 충실하고 약간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를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는 넥스트만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실행을 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그쵸? 자, 지금은 이클립스가 좀 좋아졌어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커서 위치가 어디 있어요? 주소보다 앞에 있죠. 그쵸? 영어나 숫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글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맨 뒤에를 찍고 입력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네가 꼭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써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행해 놓고 바로 지금 일단 글자 위에 나왔죠. 내려가지 않아서. 그죠? 그래서 한 작년부터인가? 이클립스 작년부터는 이렇게 지가 떨어져요. 근데 그 이전 그러니까 뒤에 몇 년 몇 월 이렇게 붙는 이클립스 말고 이름 붙는 거 있죠. 옥시즌, 뭐 네온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이클립스를 쓰면 꼭 이렇게 한글 입력은 마지막 찍어놓고 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똑바로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글자가 내가 입력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서울시 여기가 무슨 동이죠? 관철동?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넥스트만 해놨죠? 어디까지 받아?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받았으니까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뭐만 나왔어요? 서울시만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넥스트 뭘 쓴다. 자, 라인으로 바꿨어요. 한 줄 다 나왔죠. 이게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의 차이점인데 눈에 보니까 아시겠죠? 안 어렵죠, 이렇게 쓰니까. 자, 근데 이게요, 제가 꼴게요. 이거를 꼬아놓을게요. 이상하게 나오게. 일단 이상하게 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자, 코딩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입력을 받을 건데요. 라인으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니까 이 변수 이름은 name 뭐 이렇게. 그래서 주소랑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 출력할 때는 name 님은 이렇게 어디 어디에 삽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 요만큼 코딩 하셔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다 한 번씩 실행해 보셨어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실행해 보셨죠? 그러면 우리 계획은 지금 주소랑 이름을 지금 받게 해놨으니까 분명히 우리 계획은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하고 엔터를 탕 치면 이름을 입력받게 깜빡 이걸 원한 건데 얘들이 그렇지가 않고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엔터를 치면 이름까지는 나와요. 프린트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름까지 나오고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나왔죠. 그 이유는 요 이름이 뭐예요? 프린트죠. 출력할 때. 그러니까 지금 줄이 안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밑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온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이제 메서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에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메서드 실행을 잘못한 겁니다.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되는데 뭐 지금 거꾸로 실행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거부터 얘기를 드리면 일단 여기서 넥스트라고 지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읽어요? 요만큼을 읽어서 add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입력한 이 데이터가 이만큼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다이렉트로 변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이렇게 문서 만들어서 프린트 하잖아요. 그럼 걔가 프린트로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 약간의 뭐 완충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CPU는 겁나게 빠르죠. 근데 프린터 느리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프린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CPU는 무지하게 빠르고 프린터는 CPU 속도에 비하면 엄청 늦어요. 그쵸? 둘에 뭐가 생겨요? 속도차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데 CPU가 출력할 데이터 한 줄 넘기고 프린트가 한 줄 찍을 동안 CPU가 기다리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인쇄 걸어놓고 PC로 아무것도 못해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PC,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CPU인데 그 가장 비싼 CPU가 놀잖아요. 그죠? 나도 여러분들이 개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급 인력이 되잖아요? 회사에서 노는 꼴을 못 봐요. 진짜로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요, 누구누구씨 이 작업 내일 모레까지 완성해 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번 주 안으로 해 주세요. 오늘 화요일인데 나는 실력이 겁나게 좋아. 내일 끝내버렸어. 그럼 내일은 수요일이면 목금 남았죠.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1번 수요일날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다 했어요 라고 보고를 한다. 2번 기한까지 버티다가 조금 빨리 낸다. 그러니까 금요일 퇴근 전까지 하세요 라고 했으면 금요일 한 서너 시쯤에 좀 빨리 했잖아요. 그래도 그 경우와 완성하자마자 수요일 12시에 끝냈네? 다 했어요 이거 하고, 그러면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바로 보고한다? 놀다가 시간 되면 보고한다.
1번이요? 그 1번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1번을 하면 좋은 거 장점, 능력은 인정받아요. 자, 안 좋은 거 두 가지가 생기는데, 자,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여기는 강원도 산골이에요. 밤사이에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겁나게 떨어졌어요. 그거 치워야죠. 그쵸? 남자들 눈에 대한 로망이 깨지는 게 군대니까. 자, 이걸 다 치우면 쉬게 될 줄 알고 겁나게 열심히 치웠어요. 2시간 만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어, 쉬어라고 할까요? 아, 다 했어? 이거 해라고 할까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다 했니? 풀 뽑아.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균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의 업무 분량이 이 정도 레벨의 직원이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게 평균 작업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높은 요 발휘하면서 평균 작업 시간이 여러분들 거에 맞춰져요. 옆에 다른 동료들이 그 시간에 못하면 욕을 먹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직원이 욕 먹으니까 나는 또 착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줬어, 해줬어요. 그래서 끝내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난 착하니까. 그러면 그 짓을 걔가 헤맬 때마다 해줘야 돼요. 왜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둘린 줄 안다고. 나중에 안 해주면 걔가 왜 나한테 승질을 내지? 적당히 맞춰가지고 하세요. 너무 빨리 해도 좀 그렇단 말이죠. 암튼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은 완충 역할을 하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속도 차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프린트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문서 하나 이렇게 출력 버튼 딱 누르시면 화면에 작은 창 뜨고 거기에 몇 페이지 인쇄이 쭈르륵 지나가죠. 그 순간 CPU는 인쇄하고 끝낸 거예요. 그 작은 창이 떠 있을 때 뭐 찍어보세요. 찍히나. 근데 문서가 애지간하지 않고는 빨리 날아가 버리죠. 한번 해보세요. 인쇄에 걸어놓고 다른 거 메뉴 찍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찍혀요. 그때는 CPU가 이 인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인쇄할 내용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프린터 버퍼라고 하는 임시 기억 장소로 보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쇄 보낼 때마다 문서가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프린트는요, 그 쌓여있는 문서 있죠? 그거 찍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 걸어놓고 바로 안 가잖아요. 특히 회사에서는 PC는 여러 개 있고 프린터는 복합기 한 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인쇄 걸어놓고 좀 이따 간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인쇄한 게 아니라 다 인쇄를 있을 거니까 언젠간 나와 있죠. 그동안 나는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CPU랑 컴퓨터랑 프린트 사이에만 있느냐? 키보드 사이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데이터는 일단 먼저 키보드 버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키보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저 넥스트 어쩌고 하는 메서드 있죠. 그거를 보고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엔터를 빵 쳤으면 키보드 버퍼에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넥스트 했으니까 키보드 버퍼에서 요만큼만 읽어 드렸어요. 맞죠? 그쵸? 자, 이제 이 다음에 넥스트 라인이 나오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넥스트 라인의 기능을 제가 조금 자세히 적어 드릴게요. 자, 넥스트 라인은요, 얘 있죠? 얘. 자, 이거는 넥스트 라인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키보드 버퍼에 아무것도 없으면 읽어 드릴 내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밥 주세요 이러고 대기를 한다고요. 대기하지만 자, 키보드 버퍼가 비어있지 않아요.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훈련이 덜 돼가지고요. 그래서 비어있지 않으면 키보드 버퍼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드려요. 맨 끝에 우리가 이렇게 엔터키 치죠. 걔까지 버퍼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넥스트 라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하면 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키보드 버퍼에 들어가는 데이터고요. 이 맨 끝에 우리가 엔터키 한번 쳤죠. 그쵸? 그 엔터키도요. 나중에 우리가 GUI를 하게 되면은 그때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컴퓨터 이 키보드에 있는 모든 키는요. 키값이라고 있어요. 그래야 뭐가 눌렸나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키가 눌렸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벤트를 발생해 줄 수 있죠. 게임 같은 거 만들면은 방향키 있죠. 방향키 누를 때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보통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으니까 키보드에 있는 A자가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그쵸? W가 앞으로 가고 S가 뒤로 가고 그다음 뭐 F, D인가요? D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기능이 있죠. 그럼 어떤 키보드가 눌렸나 알아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키에는 키값이 할당되어 있고요. 엔터키도 키값이 있어요. 물론 엔터키를 누른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쵸?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거지 컴퓨터한테는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방금 벌어진 일을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빵 쳤어요. 그러면 여기 어드레스에는 넥스트를 읽어드리겠죠. 어디서? 이 키보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에서 넥스트니까 어디까지야?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단어랬죠. 요거를 읽어서 addr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프린트 이름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넥스트 라인이죠. 자, 이 순간 뚜둥. 자, 여길 봐요. 지금 요만큼은 읽어냈죠. 그럼 버퍼에는 이만큼이 남아있다고요. 맞나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넥스트 라인 봐요. 버퍼가 지금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죠? 자, 안 비어있으면 어떡한다고요? 버퍼에 있는 걸 죄다 먹어치워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여기 딱 넘어와서 넥스트 라인 딱 실행되면 남아있는 이만큼을 읽어서 name이라는 변수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밑에 프린트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출력 보세요. 여기 공백, 요 공백까지 읽어서 여기 한 칸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addr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 메서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의 순서가 바뀐 거죠.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다 읽어야죠. 한번 다 읽어야죠. 그러니까 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넥스트가 아니라 넥스트 라인.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어차피 이름도 홍길동 쓰면 뒤에 거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이거를 자, 이번에는 제가 넥스트라고 써있던 거를 뭐로 바꿔놨나요? 넥스트 라인이라고 바꿔놨어요.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썼죠? 이러고 엔터 땅 치면 넥스트 라인이 저거를 이제 읽어드리겠죠?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 줄 전체 다 읽어내겠죠? 다 읽어내서 어디? ADDR에 집어넣어요. 그 엔터 땅 치면 이름이라고 찍을 거예요. 저거 다 읽어냈으니까 버퍼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죄다 읽어냈죠? 그럼 버퍼가 비어있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버퍼가 비어있으면 대기한다. 자, 칠게요. 자,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깜빡깜빡 커서 대기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었죠? 이제 엔터를 탕 때리는 순간 스캐너 그러니까 제 화면 35번 줄에 있는 넥스트 라인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거하고 한 줄을 읽어서 어느 변수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은 거죠. 그리고 밑에 가서 프린트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맞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사소한 실수, 차라리 빨간 줄이 나오면 속이 편하다. 근데 빨간 줄이 안 나왔는데 결과 이상하다. 그때 골치 아픈 거예요. 문법적인 오류는 없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걔가 더 찾기 힘들어요.